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엑셀 기초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차트 만들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트 만들기 기본 차트 작성 방법을 배워보실 거고요. 기본 차트에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차트 요소와 서식을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바로 작성하시기 전에 차트가 무엇인지 정리하고 갈게요. 차트는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하고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그래프로 표현한 것입니다. 차트의 종류는 세로 막대, 가로 막대, 꺾은 선형, 원형, 그리고 분산형 등 다양한 스타일이 있는데요. 이때 그냥 차트 종류를 고르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따라서 골라야 하는 차트 종류가 달라집니다. 비교를 위해서 차트를 그린다 하신다면 세로 막대나 가로 막대형을 사용해 주시고요. 추세, 즉 앞으로 더 값이 올라갈 건지 떨어질 건지 예측하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면 꺾은 선형 차트를 사용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 퍼센트, 100%에서 20% 차지한다, 30% 차지한다 이런 비율을 나타내실 때에는 원형 차트를 사용해 주시면 좋고요. 두 요소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실 때는 분산형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의 종류, 차트의 정의 알아보셨는데요. 곧바로 실습을 해보시면 더 쉽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실습 들어갈게요. 차트 만들기 실습하겠습니다. 먼저 보성군 온라인 정보화 교육 신청 현황 데이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예제는 우리 교육 영상 하단부 구글 드라이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보성군 온라인 정보화 교육 강좌들 가운데에서 정원은 몇 명인데 이 정원들 가운데 과연 신청한 인원은 몇 명인지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때 제가 차트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는 강좌명, 정원, 그리고 신청 인원이 되겠습니다. 요 이름 필요 없겠죠. 그럼 따로 선택하는 셀이 달라지셔야 하는데요. 강좌명부터 인터넷 활용까지 드래그로 선택, 그 다음 요 이름 건너뛰시고요. 정원부터 26명까지 드래그 해주셔야 하는데 이때 컨트롤 키를 누르신 채로 정원부터 2의 8셀까지 드래그 해주십시오. 저처럼 원하시는 데이터만 따로 선택하셨다면 차트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상단 탭 가운데 삽입 탭입니다. 삽입 탭을 클릭하시고 차트 그룹을 살펴보겠습니다. 차트 그룹에 들어가시면 여러 종류의 차트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비교를 위해서 막대형 차트를 사용하겠습니다. 먼저 세로 막대형 차트를 찾아주십시오. 버전에 따라서 아이콘이 다르실 수는 있지만 세로 막대형은 가장 첫 번째에 있습니다. 세로 막대형 찾으셔서 클릭해 주시면요. 이때 2차원으로 3차원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가로 막대형으로 하실 건지 형태를 물어보는데요. 저는 가장 첫 번째 2차원 세로 막대형 가운데에서도 첫 번째 옵션을 선택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트를 클릭하시자마자 원본 데이터 위쪽으로요. 새로운 그래프가 하나 그려지게 됩니다. 보시면 형태는 세로 막대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파란색은 원래 반의 정원이고 빨간색 막대는 신청 인원 몇 명이 신청했는지 한눈에 파악이 되시죠?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그래프를 우리가 스타일과 레이아웃을 변경함으로써 더 쉽게
쉽게 사람들이 파악할 수 있게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함께 들어갈 건데요. 이때 차트의 용어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차트는 차트 제목, 세로 축과 가로축, 눈금선, 데이터 계열, 마지막 범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때 차트 요소는 꼭 지금 보시는 이 5가지 요소 이외에도요. 오른쪽 상단 차트 요소 추가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데이터 레이블, 추세선, 축 제목 등 얼마든지 요소는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용어 정리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스타일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단 차트 디자인이라는 탭을 들어가시게 되면 차트 스타일 그룹이 있습니다. 이때 각 그룹별로 선택해 주시면요. 차트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2번, 3번, 4번 순서대로 클릭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때 오른쪽 하단부 자세히 보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아래쪽으로 다양한 옵션을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각자 원하시는 스타일을 미리 고르셔서 선택만 해주셔도요, 벌써 디자인 하나를 마치시게 되는 겁니다. 저는 현재 차트 9번 스타일을 선택했는데요. 이때 다시 원래 기본형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신다면 자세히 보기를 클릭하셔서 맨 앞 첫 번째 1번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제목 1번 클릭하세요. 차트 스타일 1번입니다. 그럼 원래 형태로 돌아오게 되고요. 이때 기존에 보이지 않았던 데이터 레이블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은 이 데이터 계열의 기준이 되는 수치를 직접 보여주는 숫자인데요. 쉽게 말해서 원본 데이터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데이터 레이블 요소를 빼고 싶다 하신다면 오른쪽 상단의 차트 요소에서 데이터 레이블의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색 변경 옵션 선택해 보겠습니다. 바로 차트 스타일 앞부분에 가시면 색 변경 있습니다. 찾으셔서 클릭하겠습니다. 상단 색상형과 단색형, 그리고 스크롤바 내리시면 더 많은 옵션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 색상 컬러는 원하시는 형태로 선생님들께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각 차트 요소별 서식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차트 제목부터 수정하고 가겠습니다. 차트 제목을 한번 클릭하신 다음에 한 번 더 목자 뒤에서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차트 제목 지우시고 보성군 온라인 교육 신청 현황이라고 입력해 주십시오. 제목을 바꾸신 다음에 각 요소의 서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서식 메뉴를 들어가셔도 되고요. 또는 각각 요소마다 저처럼 따닥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오른쪽 편에 차트 서식, 각 요소별 서식 옵션 항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먼저 저와 함께 제목 서식부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서식을 들어가시게 되면 먼저 첫 번째로 제목 옵션과 텍스트 옵션으로 나뉘어집니다. 제목 옵션은 배경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눈에 잘 보이게 하고 싶다 하신다면 테두리를 선택하시고
실선 테두리를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제목 라인의 바깥 공간에 테두리가 생성되는 거 확인되시죠? 색깔은 아래쪽에서 원하시는 색상으로 변경 가능하시고요. 만약 제목 자체의 글자 텍스트를 바꾸고 싶으시다면 텍스트 옵션을 들어가셔서 변경하실 수 있는데요. 텍스트 옵션에 텍스트 채우기 들어가겠습니다. 텍스트 채우기 들어가시게 되면 색깔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존 색이 잘 안 보인다 하신다면 잘 보이는 진한 색깔로 변경 가능하십니다. 자, 그 다음 축 항목을 저처럼 따닥 2번 더블 클릭해 주세요. 세로 축 항목을 따닥 2번 클릭하셨을 때 오른쪽에 축 서식 옵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선생님들께서요, 이 축 옵션을 좀 바꿔 주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에 서로 격차가 크게 나지 않는다 하신다면 이 축을 조정하셔서 훨씬 보기 좋게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는 현재 축 옵션을 클릭해서 들어온 상태이고요. 예를 들어서 축의 최대값이 35이기 때문에 지금 정원이 30명인 인터넷 활용반이 여기까지 표기가 되어 있죠. 축은 35명이니까. 근데 제가 최대값을요 30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의 최대값을 30으로 바꿀게요. 자, 30으로 변경하시고 엔터 누르시는 순간 최대값이 30, 35 범위가 사라졌기 때문에 인터넷 활용이 조금 더 위쪽으로 올라온 느낌입니다. 데이터 값은 똑같습니다. 30명. 그런데 그림 영역 자체의 범위가 30이 최대값으로 됐기 때문에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조금 더 격차가 많이 나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범내 서식 변경해 보겠습니다. 현재 범내 위치 하단부에 있는데요. 한 번만 클릭하셔도 한 번 나타난 이 서식 메뉴가 바로바로 반영됩니다. 범내 서식 들어오셨죠? 범내 서식에서는 범내의 위치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차트에 따라서는 범내가 위쪽에 들어가거나 또는 오른쪽에 들어갔을 때 더 효과적인 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내 위치를 꼭 바꾸실 수 있으셔야 하는데요. 이때 범내 서식에서 변경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데이터 레이블을 처음에 삭제했는데요. 정확한 데이터 값을 숫자로 나타내주는 것은 데이터 레이블 기능입니다. 그래서 요소에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해 주시면 사람들이 이 차트를 눈금선을 따라서 25명인지 15명 밑에 몇 명인지 헷갈리지 않게끔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차트 오른쪽 상단에 차트 요소 버튼을 클릭할게요. 그리고 이곳에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때 저처럼 데이터 레이블이 한쪽 데이터 계열에만 들어간 경우는 데이터 계열 막대를 이미 하나만 선택해 놓으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데이터 레이블이 들어가지 않은 계열을 클릭하시고 오른쪽 상단 차트 요소에서 한 번 더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해 주세요. 데이터 레이블은 정원 그리고 신청 인원 각각 데이터마다 표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정원만 보이게 한다거나 신청 인원만 보이게 한다거나 꼭 둘 다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저처럼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시자마자 훨씬 정확하게 이 데이터 계열의 의미를 파악하실 수 있겠죠?
14명이 신청한 엑셀 기초반은 현재 눈금선으로 치면 15명 15 눈금선에 닿지 않았습니다. 데이터 레이블이 없다면 몇 명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요. 데이터 레이블이 있기 때문에 14명이 신청했구나 라고 바로 확인할 수 있죠. 데이터 레이블은 상황에 따라서는 꼭 있으셔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격차가 적은 데이터일수록 정확도가 중요하겠죠. 데이터 레이블 역시도 서식을 바꾸실 수 있는데요. 저처럼 데이터 레이블을 한번 클릭해 보십시오. 데이터 레이블을 클릭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데이터 레이블 서식 항목이 나타납니다. 이때 레이블 옵션에서 데이터 레이블 옵션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레이블 옵션 네 번째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클릭하시는 순간 레이블의 위치 항목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바깥쪽 끝은 계열 막대의 바깥 끝 부분을 의미합니다. 가운데 클릭해 보시겠어요? 가운데 클릭하시는 순간 선택한 데이터 레이블이 계열 막대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안쪽 끝 축에 가깝게 바깥쪽 끝에 각 레이블의 위치를 맞추실 수 있습니다. 간혹 여러 데이터를 비교하시는 경우에는 레이블끼리 겹쳐서 정확한 숫자가 안 보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겹치지 않도록 하나의 계열은 위치를 바꿔주시면 되겠죠. 데이터 레이블 서식까지 살펴보셨습니다. 그 다음 기존에 만들어 놓은 이 차트를 크기 변경하시거나 제거하고 싶으시다면요. 오른쪽 하단이나 또는 상단부에 있는 이 조절점 버튼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절점 버튼을 클릭하신 채로 안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크기가 줄어들고요. 바깥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확대됩니다. 그다음 위치를 바꾸고 싶으시다면 차트 영역 안쪽에서 드래그 해주시면요. 위치 변경도 가능하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차트 만드셨는데 제거를 원하신다 하신다면 저처럼 차트가 클릭되어 있는 상태 그대로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차트 만들기 그럼 여기에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